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축과 조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LED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LED 관련 조명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채광을 위주로 우리가 조명 디자인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인공 조명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 LED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채광과 인공조명을 이제 같이 건축 구조 시스템의 초기에 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건축과 조명을 이제 하는 게 궁극적인 조명 디자인의 목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조명 먼저 좀 보면 옥내 조명은 전반 조명, 건축과 조명, 국부 조명으로 구분하고 주어진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광환경, 시환경이 되도록 빛의 양, 빛의 질, 방향 등을 고려하여 광원 및 조명기구의 종류, 크기, 위치 등의 조명 시설을 설계하게 됩니다. 건축과 조명의 효율성과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한 기술로서 적합한 램프의 선택, 조명 기구 및 조명 제어 등이 요구되고, 발광 효율성, 조명 효율성, 조명 기구의 등급, 활용 개수 등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명 시스템의 바람직한 설계 방법은 다양한 건축 형태에 통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는 반사, 흡수 특성과 평면상의 빛, 매개, 전달 매체 등이 해당이 되고, 특히 이제 천장 높이가 높다든가 조망 각도 등을 조명 전략에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조명의 정의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 별표를 이렇게 책에다 해놓으면 되겠어요. 건축과 조명이라 안 해가지고 건축과 일체화되는 건축의 일부가 광원화되어 장식뿐만 아니라 건축의 중요한 일부가 되는 조명 설비를 우리가 이제 건축과 조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 조명은 건축물 내에 조명 기구 및 광원을 벽에 부착시키거나 삽입하여 건축물의 표면 반사광에 따라 조명의 방식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건축과 조명은 실내벽이나 천장에 다수의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조도상의 문제는 없으나 산만해 보이고 벽면에서 튀어나와 있으므로 실내를 산뜻하게 보이게 하기는 어렵다 이런 게 되겠고, 따라서 건축과 조명은 실내를 단순하게 하고 광원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건물의 천장, 벽, 기둥 내부에 광원을 만들어 조명하는 방식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간의 건축 구조 및 그다음에 표면 마감이 조명 기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명 효율이 나쁘다는 단점이 있으나 의장성이 우수하고 실내 건축 공사에 많이 사용된다. 그 다음에 확산광 형태의 조명은 실내를 차분하게 하는 효과를 낸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건축과 조명의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은 채광을 통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서 전체 건축과 조명이 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조명의 장단점을 보면 먼저 실내 마감을 단순하게 하며 의장성이 우수하여 실내 건축 공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건축 구조 및 표면 마감이 조명 역할을 하게 되고, 확산광 형태의 조명으로 부드러운 음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명 효율이 나쁘고 청소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고가이고 시공 후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설계 당시부터 건축 구조 뼈대 설계라든가 공간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여러분들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실내에 이 안에 인공 조명 광원들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채광이 사진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주로 이제 인공 조명을 건축화 조명으로 지금 설계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화 조명의 기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러가지 이제 연출 기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월쇼, 다운라이트라든가 다운스포트, 여러가지 이제 조명 기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화 조명의 조명 방식의 분류를 보면, 첫 번째 천장면 조명, 건축화 조명 방식이 되는데, 일단 다운라이트 조명이 되겠습니다. 천장에 이제 확산판이 지금 있는 거죠. 요 안에 이제 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원을 천장 안에 매입하고 작은 구멍을 뚫어 빛을 아래로 이제 투각하는 방법이 다운라이트 조명 방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트래퍼 조명, 면조명이 되는데, 이것도 면조명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천장 매입형의 트래퍼 조명 방식으로 사무실 조명으로 널리 사용된다. 개방형, 확산형, 반매입형 등이 있다. 그 다음에 나인라이트 조명, 종방향 또는 횡방향, 대각선, 장방향의 선조명이 이제 나인라이트 조명 방식이 됩니다. 형광등 조명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그 배치 방법에 따라서 의장 등을 고려해서 선형으로 조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보조 조명으로 이제 빔 조명을 쓴다. 그 다음에 천장 매입 조명으로 코퍼 조명이 있다. 천장면을 둥글거나 사각으로 파내고 그 내부에 조명기구를 배치해서 조명하는 방법이 이제 코퍼 조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장이 있으면 요 부위를 이제 이렇게 둥글게 한다든가 해서, 또는 뭐 사각지면 사각지게 해서 이게 광원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조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조명의 코브 조명, 천장이나 벽면의 광원을 간접 조명으로 하여 코브벽이나 천장면으로 반사시켜서 조명하는 방법이 되겠고, 효율은 나쁘지만 부드럽고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그 다음 천장면 조명에서 광천장 조명, 그래서 천장의 전체 면을 발광할 수 있게 하는 조명 방식이 되고, 확산 투과 재료는 이제 각종 수지가 있으나 최근 이제 프리즘형의 플라스틱 판을 사용해서 고장 효과를 이제 높인 그런 경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버 조명, 천장 전체에 루버를 두르고 그 위에 광원을 배치해서 조명하는 방식으로 확산 투과판 대신에 루버로 사용을 해서 조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광 조명으로 천장 조명이 있습니다. 천장의 일부를 잘라내고 플라스틱으로 돔을 만들어 자연 초광되게 하는 방식으로 스카이라인 조명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장 조명의 건축화 조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벽면 건축화 조명의 종류는 천장이나 벽 조명으로 이제 코너 조명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장과 벽면과 경계면에 조명기구를 배치해서 천장과 벽면을 동시에 비추게 해서 이제 조명하는 방식으로 객실, 큰 객실이라든가 지하철 조명 등이 이제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벽면 아랫방향의 조명 방식에 코니스 조명이 있습니다. 네, 코너 조명과 비슷하게 하고 천장과 벽면에 경계면을 이제 움푹 들어가게 해서 그 내부에 이제 광원을 배치해서 아랫방향으로 벽면을 비추게 하는 것을 이제 조명하는 방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벽면 매입 조명으로 인공창 벽면에 매입 조명을 하는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 조명이 있게 되는데, 밸런스 조명은 창이나 벽면 상부에 커튼을 설치하여 커튼 아래와 위 방향으로 빛을 이렇게 비추게 해서 천장면에 반사시킴으로써 실내에 전반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과 조명의 조합, 그래서 조금 전에 천장에 대한 거라든가 벽면에 대한 건축과 조명 방식을 조합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브, 그 다음에 다운라이트, 코니스, 밸런스 조명을 이제 적절하게 조합해서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조명 방식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술관의 조명 방식이 되겠습니다. 천장의 조명 방식과 벽면의 조명 방식이 같이 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 천장의 조명 방식과 여러가지 다운라이트라든가 이런 방식과 밸런스 조명이라든가 벽면 조명의 밸런스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뒤에 그림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조명의 구분해서 실리적 조명, 물체 보임과 피로를 줄일 수 있는 목적으로 첫 번째, 실내 공간은 밝을수록 좋으므로 조도 기준에 따라 경제성을 이제 고려해서 결정한다. 시야내가 이제 균일하게 밝아야 하므로 광속 분포는 광속 발산도의 허용 한도 내에서 결정한다. 그 다음에 광원 및 반사면에 의한 눈부심이 없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물체를 실제대로 보기 위해 적당한 그림자가 필요하다. 보통 명암이 3:1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면 입체적으로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광 분포, 자연 주광색이 좋고 자외선이 없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미적 효과는 단순한 기계 형태로 간단한 기하학적 배열이 좋다. 사무실, 학교, 도서관, 제도실, 공장, 상점 및 주택의 부엌, 작업실 등에 있어서 양호한 시각이 제일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리적 조명 외에 장식적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미적, 심리적인 면을 이제 중시해서 조명하는 방법이 되는데, 먼저 조도를 보면 경우에 따라 낮은 조도, 높은 조도가 이제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이제 낮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이런 데는 이제 조도가 이렇게 너무 막 밝지 않죠. 적당한 선에서 은은한 낮은 조도로 조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 계획에 따라서 광속 분포의 배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균제도를 이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조명 계획에 따라서 균제도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미적 효과는 분위기 조명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며 계획된 미의 배치 및 조합이 필요하게 된다. 그 다음에 심리적 효과 면에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감각이 필요하다. 경제성은 조명 효과는 비용을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죠. 특히 요리점이라든가 커피숍, 바, 극장, 거실 이런 데는 이제 심리적, 미적 요소가 중요시되는 그런 조명, 건축과 조명이 이제 요구되는 거죠. 이렇게 사례를
사진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벽면 조명, 그 다음에 천장 조명에 여러 가지 조명 방식이 나와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그 종류별 특징을 좀 보고 사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라이트 조명이 되는데, 이제 다운라이트 조명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그 다운라이트 조명의 형태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게 이 매입 개방형이 있거나 매입이 됐지만 개방이 안 되고, 요즘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뚜껑이 닫혀 확산판으로 이렇게 닫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어쨌든 자, 다운라이트 조명을 보면 광원을 천장 안에 매입하고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여러 형태의 광원을 배치하여 빛을 아래로 투사시키는 방식을 이제 다운라이트 조명이다 이렇게 보고, 건축 공간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원들을 천장 속에 배치하고 이들로부터의 빛을 빔으로 아랫방향으로 조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다운라이트 조명은 기구의 형태, 그 다음에 지름, 구멍의 지름의 대소, 밑면의 확산면이나 루보의 재료 마감, 의장, 천장 전체의 구멍 수나 배치 등에 따라서 분위기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명 방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라이트 조명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이제 사용이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구부가 극히 적은 것을 핀홀 라이트, 뭐 천장에 반원 구멍을 뚫어서 그곳에 기구를 설치한 그런 코퍼라이트, 뭐 다운라이트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의장 효과도 이제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운라이트 방법에 있어서 천장면이 이제 어두워지면 이것도 이제 특색에 따라서 결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넓은 천장면에서 조명 효과와 분위기를 생각해서 이제 배치를 해야 된다. 뭐 등간격을 배치하든가 랜덤 배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원으로는 이제 뭐 빔 램프라든가 이런 그 광원을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 두 번째 이제 광량 조명이 있습니다. 광량 조명은 건축과 조명은 확산 투과성 조명 패널을 천장 전면에 붙이고 그 위에 광원을 배치해서 하는 실내 조명 방식이 되겠습니다. 낮은 조도의 그런 빛을 천장에 부여하기 때문에 광원의 눈부심을 방지함과 동시에 바닥이나 작업면의 균일한 균제도를 이제 얻을 수 있고, 큰 공간에서의 광천장은 하늘과 같은 느낌을 준다거나 그림자가 적어서 지루하고 따분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차분해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이제 기계 설비나 구조적 요소 등을 이제 감추도록 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광천장면에서 어떤 사안이나 어떠한 그 인포메이션 정보를 이제 넣어서 재밌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간접 조명의 일환으로 광원을 벽에 공간 속에 숨김으로써 실내 공간에 노출되어 깨어지기 쉬운 조명기구가 매달려 있지 않도록 시도되었다. 이런 게 이제 이 조명 방식이 되겠고,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서 매우 긴 조명 기구를 이제 보의 형태로, 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보이게 함으로써 하는 조명 방식이 이제 광량 조명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나중에 매설식 기구나 기구가 나타남으로써 이제 천장이나 비옥계를 전혀 요철 없이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서 건축
공간은 이제 조명 기구 때문에 건축 형태를 바꾸어야 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 건축가 조명에 굉장히 일조를 했다, 이렇게 분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먼저 다음 이야기 하기 전에 스케치, 원래 이제 여러분들 이걸 한 번씩 그 도화지에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케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운라이트 조명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 트래퍼, 종방향, 선종, 라인라이트죠. 이것도 라인라이트, 이것도 라인라이트. 그래서 나머지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그 다운라이트, 트래퍼 조명, 그 다음에 코어프 조명, 빈 조명, 코어프 조명, 그 다음에 코브 조명, 코브 조명도 이런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광천장 조명, 그 다음에 루버 조명,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사진을, 요 그림을 먼저 좀 잘 눈으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 조명, 이렇게 각종 건축가 조명 조합. 그래서 요 170쪽에 있는 요 그림을 한번 스케치, 도화지 한번 스케치를 해 보시기 바라요. 이어서 광천장 조명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지만, 천장 속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그 밑에 루버나 유리,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확산 투과판으로 천장을 마감 처리해서 하는 조명 형식이 되게 되겠습니다. 천장 전체가 광원이 되고, 배경 방식, 장식적인 지지 프레임, 색채의 조화로 이제 부드럽고 깨끗한 실내 공간 분위기를 형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력적 공간을 이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광천장 조명에 그 램프와 패널의 관계와 보가 있는 경우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요 이제 광원과 광원의 거리죠. 그러니까 광원과 천장, 여기 이제 패널을,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광원이 달려있고, 이 광원의 중심에서 패널의 입까지의 거리가 이제 D라고 한다면, 이런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예요. 여기 슬라브고. 그래서 광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광원이 있고, 그랬을 때 이 패널과의 이 보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광천장의 광원, 이렇게 또 된다, 설치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확산판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무늬의 확산판들이 나오는데, 좀 다양한 여기 나온 것처럼 확산 두 가지의 의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밖에도 디자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창 조명이 있습니다. 넓은 사각형 면적을 가진 광원을 천장 또는 벽에 매입해서 그 안에 이제 광원을 넣고 이제 확산판 또는 루버로 넣어서 설치해서 벽면에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비스타적인 효과를 내게 하는 그런 게 이제 광창 조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천장인 경우는 이렇게 광원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확산면 또는 루버는 이제 벽에 있는 거죠. 이 광원들이 확산면이 이렇게 있고 확산판으로 전체가 이렇게 빛이 비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유리인 경우, 천인 경우, 한지, 루버. 여러분들 이미 나만의 그 조명등 만들기일 때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설계를 하고 직접 만들어 봤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코브 조명. 코브 조명은 이제 천장 벽의 구조체 안에
조명기구를 이제 매입하고 그 광원이 빛에 천장에 비치거나 벽에 비치고 거기에 반사돼서 나오는 그렇게 해서 반사광으로 간접 조명하는 방식이 이제 코브 조명이고 건축가 조명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거다. 그리고 천장 높이가 높거나 천장 높이가 변화가 있는 실내에 이제 적합하다. 그다음에 코브 조명의 형태와 치수는 실내 구조에 따라서 이제 다르고, 그다음에 이 방식은 천장과 벽이 2차 광원이 광원면으로 되기 때문에 천장 위의 높은 반사율과 확산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제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제 비효율적이다. 그다음에 코브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목재 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효율면에서 이제 가장 안 좋은 그런 조명이다. 일단 광원이 이렇게 있으면 반사돼서 간접으로 오기 때문에 빛이 간접으로 오기 때문에 효율은 안 좋죠. 그렇지만 이제 간접 조명이 되다 보니까 분위기 연출은 좋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곡면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요게 코브죠. 조명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광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비춰서 반사돼서 이렇게 코브 조명의 치수의 한 샘플이 되겠어요. 한번 참고하세요. 이렇게. 이제 커튼 조명인 경우는 이렇게 구조체를 만들고, 커튼을, 이쪽 창문이 되겠고, 이쪽이 창문이 되겠고, 창문이죠. 그 다음에 커튼을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광원을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커튼에 비춰서 반사돼서 이렇게 조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브 조명의 예가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 불량한 구조, 우수한 구조, 이렇게 우수한 구조, 그 다음에 플라스틱 또는 페인트의 코브, 어떤 여러 가지 형태들, 렌즈에 의하면 매립 코브,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스케치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눈으로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브가 한쪽에 있는 경우는 기구 발광면을 천장이 마주 보이는 구석을 향하게 한다. 그리고 이때는 아까 우리 높이와 S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S 높이와 S 코브의 관계가 이 정도. 그 다음에 코브가 양쪽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까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리니어 선형 조명, 선형 라이팅 시스템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 매평 트래퍼 조명 방식의 일종으로 형광등 조명 방식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조명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방향, 횡방향, 대각선 이런 라인 라이트가 있었고 장방향 조명이 있었죠. 그죠?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장점은 유동적이고 다목적이며 완전한 완비된 설계다. 많은 구성 요소와 유형이 유용하다. 하나의 전원이 필요하고 고정이 거의 필요 없다. 직선 구조가 인상적인 디자인을 만들어줍니다. 단점으로는 복잡하고 강한 직선형이 눈에 거슬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형 라이트 시스템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가 조명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형 라이트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트로포 조명, 천장 부착형 형광등을 이용한 조명기구와 공조용 분출구 또는 흡입구 혹은 그 양쪽에 일체화된 그런 시스템이고, 연속열 등기구를 천장면에 매입하거나 들보에 설치하는 방식이 트로포 조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무실, 마트 등 대형 공간에 전반 조명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인공창 조명, 벽면 조명, 그 다음에 커튼을 이용한 조명, 이런 것들을 이용한 트로포 조명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 조명이 있습니다. 밸런스 조명. 윗방향과 아랫방향 모두 비치는 거죠. 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광원이 이렇게 있고, 광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광원이에요. 광원이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랫방향도 붙이고. 그래서 창이나 벽의 커튼 상부에 부착된, 부설된 그런 조명으로, 상향 조명인 경우 천장에 반사되는 간접 조명으로 전체 조명 역할을 하며, 하향 조명인 경우, 하향으로 조명하는 경우 벽이나 커튼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천장 높이가 높지 않을 경우 하향 조명만 사용하는 것이 좋고, 천장의 경우, 거실의 경우 선반이나 소파가 위치한 벽면에 설치하면 물체 형태를 만들어 내거나 독서에 좋다. 밸런스 조명은 벽면의 조명이며, 램프는 숨겨져 있고, 직접광은 이제 아래쪽 벽이나 커튼에, 위쪽은 천장에 쪼이도록 한다. 이게 이제 밸런스 조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밸런스 조명.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광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림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경우, 커튼이 있는 아래쪽으로 붙이는 경우. 치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죠. 이게 가림막이 있고 광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가림막의 치수.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니스 조명. 벽면의 상부에 위치하여 모든 빛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는 조명 방식이다. 그래서 벽체, 벽화, 그림, 커튼 등 벽면 부착물이나 벽면 자체에 시각적 흥미를 줄 수 있고, 천장 높이가 낮은 공간에 사용하면 천장을 띄우는 그런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코니스 조명입니다. 이게 이제 코니스 조명이죠. 이렇게 돼. 아까 밸런스 조명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었죠. 그렇죠? 근데 코니스 조명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코니스 조명의 치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치수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캐노피 조명이 있습니다. 캐노피 조명. 공간 사용자의 얼굴에 적당한 조도를 분배하여 하기 위해서 벽면이나 천장면에 일부가 돌출하도록 설치하여 강한 조명을 아래로 비추는 방법이 이제 캐노피 조명이 되고, 주로 이제 카운터 상부, 욕실의 세면대 상부, 드레스룸 이런 데에 이제 사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밸런스와 코니스 조명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루버 조명이 있습니다. 루버 조명.
루버 조명의 사용예. 루버가 있는 거죠. 안에, 루버 안에 광원이 있는 거죠. 직사 현위가 없고 밝은 직사광을 이제 얻고 싶을 곳에 루버 조명을 하면 훌륭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천장면 전체를 확산 투과제로 하는 것과 달리 개소별, 라인별로 광원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루버 조명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S와 D 관계에도 마찬가지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죠? S하고 D 관계가 있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있죠? S하고 D 관계가 이 정도 되는 거. 그 다음에 루버 조명의 수공 방법이 나오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루버 의장의 여러가지 형태, 문양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루버 조명의 S와 D의 관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관계와 이런 관계. 그래서 이때의 요 각도, 광원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또 45도일 때, 30도일 때. 그 다음에 루버 조명의 여러가지 의장, 조명 방식과 의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원형 루버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